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19 관련해 가지고 노동관계 주요 쟁점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7가지는 뭐 휴업수당, 그 다음에 임금삭감, 공고사직, 무급휴직, 그 다음에 연차휴가, 재택근무, 퇴직급여, 실업급여, 이렇게 7가지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자, 그래서 휴업수당은 일단은요, 만약에 휴업수당을 지급을 할 사유가 생기면 평균 임금의 70%까지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휴업수당을 줘야 되냐 아니면 안 줘도 되느냐, 내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자, 이거의 쟁점은요, 하나를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사업장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있거나 혹은 확진자랑 접촉을 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휴업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죠. 그거는 사용자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그런 뭐 확진자라든가 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좀 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휴업을 실시를 하겠다 하면 이거는 사용자가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 감소라든가 뭐 부품 공급이 중단된 걸로 인해서 휴업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자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주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사업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지급을 해주고 혹은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어 놓은 게 있지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지급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휴업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 삭감과 공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공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느냐. 자, 임금 삭감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근로자와 동의를 받아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신이 좀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이걸 요구할 수 있느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제안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강요해서 받아들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고사직을 해서 만약에 나갔다, 해고가 됐다 이러면 나중에 그거는 부당해고로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사업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이러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무급으로 좀 휴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아마 우리 사업주들의 생각이실 건데 이 무급휴직을 우리 직원들한테 근로자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 만약에 그 무급으로 휴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무급휴직이라고 보기 힘들죠.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상의 악화가 지금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노사 간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진행하실 때 서로가 명백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한다는 게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연차 휴가입니다. 이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감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나는 이 기간에 휴가를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청을 해서 경영상의 지장이 있다, 당신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경영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합시다 라고는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동선이 만약에 우리 회사랑 겹쳐서 우리는 폐점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그거를 당신의 연차 휴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연차 휴가를 우리 회사의 폐점, 우리 회사가 휴업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직원은 그 기간에 당신의 휴가를 사용해서 우린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재택근무. 이 재택근무, 지금 아마 제 주변에서도 지금 재택근무 하고 있다는 사람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재택근무는 어떠냐? 재택근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같은데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명기를 해둔 그런 회사들은요, 그거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그대로 실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직원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희망하게 되면 그거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항은요, 퇴직급여 부분인데, 이 퇴직금이 이제 아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쭉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휴업을 했어요. 휴업을 한 뭐 2달 정도 휴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이 돼 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 내 퇴직금 계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직전 3개월치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내가 폐업이 돼서 퇴사하는 그 시점에 직전 3개월을 따져보니까 휴업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낮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럼 내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이제 기존에 오던 그런 상황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계산할 때 뺍니다. 그러니까 2달간 만약에 휴업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 빼고요, 그 전달, 휴업하기 직전, 그 전달 3개월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노동관계 쟁점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이제 실업급여에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사업장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 폐업하면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쓸 때 그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이제 나갔다, 사직을 했다, 이렇게 이직 확인서에다 그렇게 사유를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직원이, 근로자가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적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단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정정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내 자의로 퇴사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정정을 해서 사유를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C19 관련해 가지고 노동관계 쟁점 7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뭐 휴업수당, 그 다음에 임금 삭감, 권고사직, 그 다음에 무급휴직, 연차휴가, 재택근무, 퇴직급여, 실업급여, 이렇게 가장 우리 사업주든 아니면 우리 근로자, 직원이든 간에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바로
돈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우리 지금 근로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좀 잘 보셔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요, 주변에 계신 뭐 사업주라든가 우리 동료 직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대해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이 부분 좀 잘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